자, 오늘은 확률 중에서도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좀 기본적인 얘기가 될 거야. 뭐 용어 설명도 하고 정말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확률을 다룰 때 너무 이 기본 용어에 대한 거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문제만 풀다 보니까 좀 더 이 용어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무언가, 혹은 어떤 확률을 공부하든 통계를 공부하든 할 때 이 좀 깊이 있는 문제를 할 때 이 용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좀 막히는 케이스도 가끔 생기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보면서 아, 이런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질 수 있으니까 용어를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뭐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이 뭔지를 잘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 이제 뭐더라?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내가 시행이 뭐더라? 라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이 똑같은지, 표본공간, 사건 마찬가지인지 한번 봅시다. 자, 시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거나 뭐 카드를 뒤집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문제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같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고, 그 나온 결과가 어떤 조작이 아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다 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표본공간이 뭔지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표본공간이 뭐였지? 라를 생각을 해봤을 때 표본공간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시행을 하나 펼쳤을 때, 동전을 던지든 주사위를 던지든 어떤 시행을 하나 펼쳤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 하나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집합이에요. 표본공간도 집합, 사건도 집합, 근원사건도 집합이야. 이걸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나 해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은 뭐가 되겠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4, 5, 6의 눈이 나올 수 있잖아. 이런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얘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의 표본공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지? 만약에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이다. 그럼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앞면, 뒷면, 얘를 모아놓은 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행을 펼쳤을 때 나오는 사건은 표본공간의 모든 부분 집합을 사건이다 라고 할 거야.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요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 그치? 2의 6제곱개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2의 6제곱개가 부분집합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6제곱개, 64개의 사건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동전을 던지는 요 시행에서 동전을 던지는 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그지?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의 제곱개, 4개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근원사건이다 라는 건 뭐냐면은 근원사건은 이 사건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또 다시 예를 들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근원사건은 총 몇 개고 뭐가 될까? 그지? 이 2의 6제곱개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뽑아오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그지? 그냥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근원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되겠죠? 문제 이해가 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적힌 수를 확인하는 거야. 뽑으면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 4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은 뭐가 된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문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몇 개야?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그치? 2의 4제곱개 될 거라고. 표본 공간의 모든 부분 집합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개수는 2의 4제곱개, 16개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이 16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특정하겠다라는 거야. 이 16개 사건 중에 특정한 사건 A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이니까 어때? 홀수들만 뽑아놓은 집합 1, 3 이런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이 16개 사건 중에 누굴 뽑아와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 이 친구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인 집합들을 갖고 와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4개 나오겠지. 어렵지 않죠? 의미 이해했지?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야. 사건이란 게 집합이고 근원 사건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많았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을 카드를 뽑는 시행이야. 그럼 표본 공간은 당연히 뭐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지. 자, 그럼 이 시행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가지? 2의 20제곱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2의 20제곱 사건 중에서 특정한 2개를 이렇게 뽑아 오겠다라는 거야.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 사건은 3의 배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 1부터 20 사이 중에. 자, 20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20의 약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끝냈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몇 개의 용어를 더 한번 해봅시다. 자,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B가 사건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그럼 A와 B의 합사건의 의미는 뭐야? A 또는 B. 그러니까 집합이랑 의미는 비슷해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거 얘는 뭐겠어? A와 B의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의미는 교집합이랑 똑같아.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집합으로 의미에 상관없어. A, B가 실제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표현만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이 공집합이다. 공사건 이렇게 부를 건데 없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 이건 무슨 말이야?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거고 말로는 어떻게 할 거야?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건 우리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야. 어렵지 않죠? 집합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는 A의 여사건과 A가 일어나는 A라는 사건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겠지. 따라서 A 사건과 A의 여사건은 당연히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다라는 거.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뭐 간단한 문제 얼른 풀어봅시다. 내가 하나 해보고 여러분이 해볼 건데 엄청 쉬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은 당연히 1, 2, 3, 4, 5, 6.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개. 그 중에서 A, B를 이렇게 뽑아오겠다라는 거지. 자, 이 64개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1, 2, 3, 4, 5, 6 중에 짝수들만 뽑아놓은 2, 4, 6. 3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1, 2, 3, 4, 5, 6 중에 3의 약수 1, 3만 뽑아온 집합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A와 B가 교집합이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A 사건과 B 사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은 어떻게 해? 이사륙이 아닌 거. 이사륙이 아닌 거. 즉, S집합에서 A집합을 빼는 거지. 그지? 따라서 1, 3, 5가 A의 여사건이 되겠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또 풀어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네. 그지? 주머니에 10개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표본공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1부터 10까지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인 2의 10제곱계 중에서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즉 A는 13579, 4의 배수인 사건을 B, B는 48을 모아놓은 집합, 3의 약수인 139를 모아놓은 집합인 C,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중에서 A와 B, 얘네 둘, 그 다음에 B와 C, 그 다음에 C와 A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A, B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라서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돼. 자, B랑 C도 겹치는 거 없지. 따라서 얘도 배반 사건이 돼. 자, 근데 얘네 둘은 어때? 완전 겹치지, 그지? 139가 완전 겹치잖아. 따라서 A와 C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할 수 있겠죠? 자, B와 C의 합사건에 여사건. 그럼 합사건을 먼저 구하고 그거의 여사건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야. 한 방에 하려면 어렵고. 자, 그럼 B와 C의 합사건. 얘네들 합쳐. 그지? 합집합해. 그럼 1, 3, 9, 4,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여사건이란 건 얘가 아닌 거. 즉 S집합에서 요 B 합 C를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2, 5, 6, 7, 10 이렇게 나오겠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이제 수학적 확률로 넘어갈 건데, 요게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을 거야. 한번 이제 멈춰놓고 여러분이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몇 년간 수업을 이걸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한 친구든 확률에 자신감이 있고 문제를 잘 맞추는 친구든 아니든 이 문제는 은근히 많이 틀리고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이 문제로 증명할 수 있거든. 자, 한번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문제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이제 같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T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는 HH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둘 다 앞면이니까 H, 앞면 H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고. 요 시행,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인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 그지?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요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지, 그지? 요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다. 해서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야. 된다, 요 그래.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총 몇 개겠어?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4제곱계가 사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좀 나열을 몇 개 해볼게.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천천히. 자, 그러면 공집합, 공사건이 있을 거야, 그지?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 근원 사건들이 있겠지. HT, 뭐 TH, TT 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근원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사건, 그지? 부분집합이니까 H, H, HT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볼까? H, H, T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다 쓰긴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것도 있을 거야. HH, HT, TH 뭐 예를 들어서 HT, TH, TT 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도 이 사건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도 당연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사건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16개 중에서, 이 16개 중에서 A와 배반인 사건은 뭐야? 이 친구와 교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다 뽑아오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A와 배반인 사건 중에서는 A의 여사건도 있겠지.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요 집합은 당연히 요 A 집합이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잖아. HH가 없잖아. 따라서 얘는 배반 사건이 맞아. A의 배반 사건 중에 하나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여자의 말처럼 A 여사건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또 되겠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또 된다는 거야. 다른 색깔로 한번 볼까요? HH랑 겹치지 않으면 돼. 이 친구도 되는 거야. 이 친구도 이거 공사건. 그렇잖아. A 집합과 공집합은 겹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A의 배반 사건이 될 거야. 그다음에 또 누구도 돼? 얘도 돼. 당연히 돼. 얘도 된다고. 얘도 돼. 얘도 되잖아. 당연히. HH와의 교집합만 없으면 다 되는 거야. 얘는 안 되지. HH랑 겹치는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도 안 돼. HH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 HH 있으니까 안 돼. 얘 HH 있으니까 안 돼. 얘는 되겠네. 그치? HH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오면 된다라는 거야. 저 S의 부분집합인 모든 사건 16개 중에서 HH랑 겹치지 않는 모든 사건들을 뽑아내면 그게 뭐가 되겠다? A와 배반인 사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배반 사건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처럼 16개를 다 나열해가지고 이 16개를 다 나열해가지고 HH가 없는 거를 다 뽑아오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여기지, 그지? 요 3개. S의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지? 표본 공간 S의 원소가 4개가 있는데, HH랑 겹치지 않는, HH가 없는 부분 집합을 다 모아오면, 그게 A와 배반인 사건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HH만 빼고, 이 나머지 3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은, A와 배반인 사건이 다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의 세제곱계, 8개가 배반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안 풀린 사람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학적 확률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수학적 확률이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확률의 어떤 표현부터 조금 보자면, 어떤 시행을 하나 펼쳤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어떻게 수학적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PA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PA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 P는 어디서 나온 거야? 확률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와서 PA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확률 PA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보면은 이렇게 구할 거야.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NS분의 NA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NS가 뭐야?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사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의 의미를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표본 공간이란 거, 이 S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숫자, 모든 결과가 몇 개인지가 NS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식은 이건데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계산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NA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그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A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런 거를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 뭐냐? 표본 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야. 이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봐봐. 내가 예시를 두 개 들어볼게. 주사위가 있거든, 주사위. 주사위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사위야.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주사위.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주사위. 그러면 요거는 표본 공간이 뭐가 돼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되고,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이런 게 근원 사건이 될 건데,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렇잖아. 내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랑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랑 3의 눈이 나올 가능성, 얘네들이 다 똑같잖아, 당연히.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요런 시행에서 나오는 어떤 확률, 뭐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인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좀 특이한 주사위를 하나 만들어 본 거야. 어떤 주사위냐면은 세 면에는 1, 1, 1이 적혀 있고 두 면에는 2, 2가 적혀 있고 한 면에는 3이 적혀 있는 거야. 1이 3개의 면에 적혀 있고 2가 2개의 면에 적혀 있고 3이 1개의 면에만 적혀 있는 거야. 6개의 면을 이렇게 구성한 새로운 주사위야. 그럼 내가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야. 그럼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당연히 1, 2, 3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고, 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즉 1, 2, 3 이게 근원 사건이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다 같다라고 기대돼? 아니잖아. 1의 눈이 그러니까 1이라는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지, 가능성이. 얘는 한 면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3면 있는 게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행에서는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 우리가 뒤에 배울 어떤 다른 걸로 해결을 해야지 얘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 근데 잘 이해해보세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내가 되는지, 어떤 케이스에서는 안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지, 이걸 그냥 잘 모르고 뭉개고 넘어가면 분명히 학풀을 풀든 모의고사 수능을 풀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안 파더라도 함정이 나 스스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 다른 말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려면은 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요걸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를 내가 다시 했을 때, 아, 그때 그 얘기구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볼 문제들은 당연히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도 돼. 자, 한번 봅시다. 각 면에 1, 2, 3, 4가 적힌 두 개의 정사면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정사면체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각 면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가 있나 봐요. 자, 그럼 얘를 동시에 두 개를 던질 거야. 동시에 두 개를 던질 거야. 그럼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4가 되고 싶다. 지금은 밑면이 3, 4니까 합이 7이니까 안 되네, 그지? 근데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갈 길인데, 처음이니까 원칙으로도 한번 해볼게. 원래 공식으로도 해보고 쉬운 공식으로도 해보고. 자, 원래 공식은 뭐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표본 공간을 구해봅시다. 자,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여기서 1, 여기서 1, 그래서 이거 1,1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1, 여기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1, 여기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1, 여기서 4,
여기서 2,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자는 거야. 그걸 쭉 나열한 게 요런 집합이 되겠다. 따라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 NS는 16개가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A. A라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돼? 두 수의 합이 4, 1 사건. 즉 1, 3, 2, 2, 3, 1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NA는 3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6분의 3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원칙, 공식 이거다라는 거고.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4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4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 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어때? 합이 4여야 되니까 1, 3, 2, 2, 3, 1, 3개. 따라서 답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16분의 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풀자라는 거야. 이렇게. 요거.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고 풀기는 이렇게 풀자라는 거. 자, 선생님 한 문제 더 하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자, 포춘 쿠키라고 부르지? 어떤 이렇게 과자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데 행운이란 종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총 7개의 과자가 있는데 행운이란 게 적혀있는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가 3개. 그럼 당연히 나머지 4개는 안 들어있는 거지. 이런 구성이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 7개 중에 몇 개를 택하자. 3개를 택할 거야. 7개 중에 3개를 택할 건데 그 중에서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오고 싶다라는 거야. 내가 3장을 꺼낼 건데 행운이 몇 장 나왔으면 좋겠어? 행운이 2장 나왔으면 좋겠고, 그럼 당연히 행운이 안 적힌 거는 몇 장 나온다는 거야? 한 개 나온다는 거지, 과자가. 자, 됐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행운이라는 거를 신경 끄고 그냥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따라서 7시 3이 전체 경우의 수 3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때? 이 3개 중에서는 2개가 나와야 되고 이 4개 중에서는 1개가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일 거야. 따라서 3시 2 곱하기 4시 1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35분의 12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되겠죠? 앞으로는 이걸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자라는 거야. 자, 2개 문제 여러분이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어봅시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게 전체 경우가 될 거고, 따라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나오네요. 그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당연히 6 곱하기 6. 자, 우리가 원하는 사건, 두 눈의 수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3인 확률, 3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이건 나열해야겠다. 1, 4, 2, 5, 3, 6, 4, 1, 5, 2, 6, 3 이렇게 두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의 수는 6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6분의 6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문제 4번 1, 2, 3, 4, 5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뭐 123, 뭐 532,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만든 수가 짝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로 보내달라라는 거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어때?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을 할 거야. 따라서 5P3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든 수가 짝수이고 싶다. 그럼 만든 수가 짝수려면 어때야 돼? 요 1의 자리 수가 먼저 짝수가 돼야겠지. 여기서 2 또는 4가 여기 들어와야겠네. 따라서 1의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2가지야. 2 또는 4니까. 자, 그는 나머지 2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고 치자. 4가 아니고 2가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2는 썼고 나머지 얼마? 1, 3, 4, 5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로 집어넣는 거잖아. 따라서 4P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 또는 4를 고르는 방법이 2가지. 둘 중에 하나가 골랐을 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12가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24가지. 2일 때도 12가지, 4일 때도 12가지 해서 24가지가 되겠다. 자, 따라서 답은 60분의 24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라는 걸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어떤 뭐 확률의 곱셈 정리, 뭐 덧셈 정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줄 거야. 자, 통계적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긴 쉽진 않아. 그래서 뭐 안 중요하네 라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가 실제 생활, 실생활에서 어떤 사용하는 확률은 사실 대부분 통계적 확률이 많아요. 수학적 확률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뭐 비가 올 확률, 뭐 내일 비가 올 확률, 뭐 모레 비가 올 확률이라든지 야구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 이 친구가 안타를 칠 확률이라든지 어떤 형광등이 불량일 확률, 형광등을 샀는데 내가 얘를 꽂았을 때 불량일 확률, 이런 거는 어떤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학적 확률을 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NS분의 NA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S, 표본 공간을 도대체 뭘로 잡을 거야? 비가 올 확률을 내가 구하려고 표본 공간, 비가 오는 사건을 포함하는 어떤 표본 공간? 시행은 뭐지? 표본 공간은 뭐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어떤 제품이 불량일 확률을 구할 때 그걸 포함하는 표본 공간?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표본 공간의 S의 크기를 유한한 값으로 정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통계적 확률을 주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지. 왜냐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컨디션도 좀 다를 거고 투수도 달라.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근원 사건에서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통계적 확률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은 수학적 확률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로 할 거고,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통계 자료로부터 확률을 구하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란 건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는 되게 단순해. 이 U자 가지고 한 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데, 나는 이제 요거 갖고 설명을 해볼게. 야구 선수가 안타 칠 확률 가지고. 이게 뭔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자, 야구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섰어. A란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서서 이 친구가 이제 안타를 칠 확률을 좀 예측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야구 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 10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총 30번 친 거야. 그리고 101번째 타석에 들어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안타를 칠 확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어? 100분의 30이다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2번 전에 100번의 타석에서 30번 정도 쳤으니까 이번에 안타 칠 확률도 100분의 30 정도 될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제품이 불량일 확률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형광등 하나를 샀어. 그럼 이 친구를 꽂았을 때 불량일 확률을 알고 싶어. 근데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공장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봤대. 공장에서 이 형광등을 10,000개를 생산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00개 중에 3개만 불량이었대. 10,000개 중에 3개만. 그럼 내가 이 형광등을 샀을 때 불량일 확률을 어느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10,000분의 3 정도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야. 대충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U짝도 이제 볼 건데, U짝은 당연히 아니야, U짝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볼게. 일단 뭐 넘기고 일단 요거를 봅시다. 자, 요 밑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이제 요 설명들을 할 건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1000명에게 투여했더니 840명이 완치됐대. 그치? 그럼 내가 어떤 이 1000명이 아닌 다른 한 사람한테 이 약을 투약했어.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완치될 확률은 얼마야? 1000분의 840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뭐 큰수의 법칙, 뭐 몬테카를로, 이건 설명 안 할 건데, 이 큰수의 법칙,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식은 이제 통계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통계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요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위 있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위. 1, 2, 3, 4, 5, 6이 적혀있는 주사위.
주사위를 내가 600번을 던졌어. 600번. 600번을 던졌어. 그래서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를 세본 거야. 600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를 세봤어. 그러면 이게 600번 던졌을 때 세모번 나왔다? 그럼 얘는 600분의 세모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왔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대충 얼마에 가깝겠어? 당연히 6분의 1에 거의 가까울 거야. 일반적으로 6분의 1에 딱 6분의 1 되지 않겠지? 6분의 1에 가까울 거야. 근데 내가 얘를 6000번 던졌어. 6000번. 그래서 네모번 1의 눈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6000분의 네모 정도로 예측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6분의 1에 가까울 거야. 근데 내가 6억 번을 던졌어. 주사위를 6억 번 던져서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 세봤어. 그럼 6억 분의 세모 정도로 1의 눈이 나온다라고 확률이 예측이 될 거고, 얘도 얼마에 가까울 거야? 6분의 1에 가까울 거야. 근데 얘가 하는 말,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600번보단 6000번, 6000번보다 6만번, 6만번보다 6억번, 이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여기가 6분의 1에 가까운 것보다 여기가 6분의 1에 더 가까워지고 6억 번일 때가 6분의 1에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내가 많이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할수록 당연히 얼마에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확률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세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더 비슷해진다라는 거야.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쉬워. 여러분 한 1분 줄 테니까 후다닥 풀어보시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은 목재 주령구라는 게 있대. 근데 내가 얘를 1000번 던졌을 때 시한수 읊기라는 칸, 이런 게 써있나봐요. 시한수 읊기 이렇게 써있나봐. 이게 72번 나왔대. 그럼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시 한 번 읊기가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당연히 1000분의 72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출생한 남녀 10만 명 중에서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거래. 그지? 10만 명씩을 했을 때 그 나이대로 생존할 사람을 쭉 계산해본 거야. 예측해본 거야. 자, 그럼 2015년에 출생한 남자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얼마다? 그치? 당연히 10만 분의 98,038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출생한 여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해라. 그 한 명이 생존할 확률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근데 10만 명 중에 77,682명이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잖아. 그럼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그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얼마? 10만 분의 77,662가 되겠다라는 거지.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통계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고, 문제는 너무 쉬워서 사실 어디 출제하기는 조금 민망하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이런 거구나. 시행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든 통계적 확률이든 여러분이 계산하는 모든 확률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쉬운 얘기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모든 사건이라고 알면 돼요. 모든 여러분이 다룰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랑 얼마 사이? 0과 1 사이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확률이 0보다 작을 수가 없고 확률이 1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200%다, 1000%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과장을 하는 거고,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00%잖아. 그지? 100% 일어나는 게 무조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숫자로 하면 1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라는 게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야? 그지? 0%야, 0이야. 뭐 과장하려고 마이너스 100%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당연히 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될 거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다룰 모든 사건의 확률은 가장 작으면 0이고 가장 크면 1이니까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뭐 좀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볼게. 자, 흰 공 2개와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5개 공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고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더 쉽게 표현하면 노란 공이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 그쵸? 당연히 무조건 1이 되겠지. 왜냐면 흰 공이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기 때문에 흰 공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2개밖에 못 뽑고 나머지 하나는 노란 공을 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노란 공은 뭐 3개 뽑힐 수도 있고 2개 뽑힐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하나 이상은 뽑힌다. 따라서 노란 공이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무조건, 그러니까 확률은 1이다 라는 거 되겠지? 자,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3개 모두 흰 공이 나. 3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지? 흰 공이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3개를 뽑았는데 어떻게 흰 공이 3개가 나오겠어? 무슨 마술도 아니고. 따라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지. 따라서 확률은 0이 되겠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관련된 정리를 몇 가지 배울 거야. 뭐 나중에 곱셈 정리 뭐 이런 것도 해볼 건데 오늘 다룰 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는 정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미 대충 알고 있거든. 우리가 고1 때 집합 단원을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해봤을 거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 B의 원소의 개수다. 뭐 이걸 우리가 공식화해서 집합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웠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 식이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고1 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은 이 등호의 양변, 이 등식의 양변을 NS로 나눠보겠다는 거야. NS로 나눠보겠다. 그럼 양변을 NS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양변 NS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써보면 이제 바로 뭐가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저번에 아까 다뤘던 그 확률, 수학적 확률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그지? P, A 합 B가 되는 거다. 그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그 사건의 확률이 나오는 거.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이 친구가 뭐가 돼? PA가 될 것이고 얘가 PB가 될 것이고 얘가 PA 교 B가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된다?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야. 우리가 집합 때 다뤘던 거를 기반으로 바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따라서 말로 이 공식을 설명해 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치?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란 걸 쉽게 표현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을 거고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면,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걸 기억하면 돼. 배반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이거 2개만 더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공식만 기억을 하자. 뭐 배반 사건일 때는 뭐 아래 거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 배반 사건이면 얘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풀고 여러분이 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뭘 봤니? 이렇게 조사한 거야. 뭘 시청했니? 라고 이렇게 한 명씩 조사한 거야. 너 뭐 시청했니? 뭐 시청했니? 라고 했을 때 스키 점프를 시청한 학생은 32명 중에 18명이었대.
컬링을 시청한 학생은 32명 중에 7명, 아이스하키는 5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두 개를 본 애들이 있나 봐. 그지? 둘 다 본 애들이 있나 봐. 그래서 스키 점프도 받고 컬링도 봤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는 5명. 스키 점프도 받고 아이스하키를 봤어요 라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대. 이렇게만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을 때 32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32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그 뽑은 애가 스키 점프 또는 컬링 합집합이 되겠지 를 시청한 학생일 확률. 그 다음에 32명 중에 1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확인했을 때 얘가 스키 점프 또는 아이스하키를 시청한 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기호화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란 사건, B란 사건, C란 사건을 이렇게 정할 거야. A란 사건이 뭐냐? 32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그 1명이 스키 점프를 본 학생일 사건이 A. B 사건이 32명 중에 1명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뽑은 학생 1명이 컬링을 본 학생일 사건. C는 아이스하키를 본 학생일 사건.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PA는 얼마가 돼요? PA. A란 사건이 이런 확률. 내가 1명을 뽑았는데 얘가 스키 점프를 본 학생일 확률은 얼마? 당연히 32명 중에 18명이 봤대. 그럼 내가 1명을 뽑았을 때 얘가 스키 점프 본 학생일 확률은 32분의 18이지 당연히.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PB는 그럼 당연히 얼마야? 32명 중에 7명 봤대. 그럼 내가 1명 뽑았을 때 당연히 얘가 컬링 볼 학생일 확률은 32분의 7이 되겠지. PC는 당연히 32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따 여기까지도 가보자. 스키 점프 컬링 엔드지, 그지? 얘도 보고 얘도 봤다. 동시에 봤다. 그지? 그럼 A와 B를 동시에 본 학생은 전체에 5명. 따라서 내가 1명 뽑았을 때 A도 받고 B도 본 학생일 확률 PA교 B는 뭐가 되겠다? 32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키 점프와 아이스하키를 동시에 본 학생은 없어. 즉 A와 C를 동시에 본 학생은 없어. 따라서 PA교 C는 0이 되겠다라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뽑힌 학생이 스키 점프 A 또는 B,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PA 합 B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덧셈 정리 갖고 오자. 얼마?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 이 식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자. PA는 32분의 18, PB는 32분의 7, PA교 B는 32분의 5. 계산하면 답 나올 거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스키 점프 또는 아이스하키 A 또는 C. 따라서 A 합 C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그럼 얘도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뭐야? A와 C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0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PA 더하기 PC만 더하면 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 멈춰놓고 두 문제 풀어보시고 설명 같이 듣도록 합시다. 자, GN해반 학생 중 A 음원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 그러니까 아까는 아예 인원수를 알려줘가지고 내가 확률을 구하게 해줬는데 얘는 아예 비율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쉽지, 그지? 자, 비음원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은 전체의 2분의 1이고 둘 다 가입한 학생은 전체의 5분의 1이다. 근데 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A 또는 B 음원 사이트 PA 합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해봅시다. A 사건을 내가 한 명 뽑았는데 이 친구가 A 음원 사이트에 가입한 사건을 A, 한 명 뽑았는데 이 친구가 B 음원 사이트에 가입할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PA는 얼마? 당연히 5분의 3이지. 전체의 5분의 3이 가입되어 있어. 그럼 내가 한 명 뽑았을 때 걔가 A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은 5분의 3인 거야. 당연하죠. 자, PB는 2분의 1. 자, A와 B 동시에 모두 가입했다라는 건 PA교 B가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한 명을 뽑았을 때 A 또는 B, 즉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야.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또 넣읍시다. 자,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그대로 그냥 이 세 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게 답이 10분의 9 나오겠다라는 거.
이건 너무 쉽고, 문제 2번 같은 게 이제 뭐 실제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남자 5, 여자 4, 총 9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거야. 뭐 전체 경우의 수는 9시3 이렇게 되겠지, 그지? 9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근데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이거나 셋 다 남자거나 또는 셋 다 여자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 자, A 사건을 요거로 해야겠지, 그지? A 사건을 뽑힌 3명이 모두 남자일 사건을 A.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이제 B로 하자. 3명을 뽑았는데 그 뽑힌 3명이 모두 여자일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나니까 또는이지. 이게 또는을 표현하는 게 뭐뭐이거나 뭐뭐일. 그지? 뭐뭐이고가 아니고 뭐뭐이거나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 합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PA 합 B를 구하면 되겠다. 자, PA 합 B를 구하기 위해서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 B 구해야겠지. 자, PA.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일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일 경우의 수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일 경우의 수는 남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5C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PB도 똑같은 게 보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9C3. 여자 중에 3명을 다 뽑아내야 돼. 따라서 4C3. 자, 그 다음에 PA 교 B는 뭐가 돼? 뽑힌 3명이 모두 남자이면서 동시에 모두 여자여야 돼.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서 확률이 0이 되겠다.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 친구가 0이 되고 PA 더하기 PB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이제 덧셈 정리 끝내고 이제 마지막 개념. 여사건의 확률의 개념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여사건이라는 게 뭐였어? A가 일어날 확률이 PA였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확률이 PA여가 될 거야. 근데 봐봐. 이게 전체 공간이라면은 A 사건이 일어나거나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겠지. 그렇잖아. A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A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게 전체일 거야, 당연히. 따라서 이 둘을 더한 확률은 당연히 전체의 확률 1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넘겨주면은 여기 나온 이 공식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런 거야. 어떤 문제에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를 통해서 그냥 A라는 사건이 이런 확률을 구하기 쉬우면은 그걸로 구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 막 되게 복잡하고 경우가 너무 많아. 막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살짝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좀 쉽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면 그냥 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얘를 빼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반대로 A여를 구하는 게 쉬운지 확인해봐. 그게 쉬우면 그걸로 구하라는 거야.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쉽게 구하려고 해봐야겠지.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선생님이 하나 풀고 또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자,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쓴대. 이렇게 써야지. 그치? 부모, 자식을 A, B, C라고 해볼게. 이 5명이 일렬로 선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여사건을 안 쓰고 그냥도 구해보고 여사건으로도 해볼게요. 자, 그럼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 둘이 이웃하지 않고 싶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얼마? 그냥 뭐 이웃하든 안 하든 나열하는 거니까 5 빼기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였어? A, B, C를 먼저 일렬로 세우는 거지. 이건 3 빼기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세운 사이사이에다가 부모를 집어넣는 식이야.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은 절대 이웃하지 않겠지. 따라서 이 사이사이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가지고 세우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돼요.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돼. 근데 이제 단원이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사건으로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사건,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지 않다. 말이 복잡하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치? 부모님이 이웃하게 선다라는 거지, 그지?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이웃한다라는 거. 그럼 요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자라는 거야. 자, 그럼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이 5팩이 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이 5팩. 자, 근데 부모님이 이웃하게 선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부모 A, B, C라고 했을 때 요 부모, 이웃해야 되는 사람을 한 명으로 보는 거였지, 그지? X라고 보는 거였어. 따라서 X, A, B, C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일 수도 있고 모부일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웃하게 서는 확률은 5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럼 이게 답이다? 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1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5분의 3, 여기도 똑같이 아마 5분의 3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거 선택하면 돼. 선생님 저는 여사건이 오히려 별론데요? 그냥 하는 게 나은데요? 그냥 해. 상관없어. 답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PA를 구하긴 되게 어려운데 PA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되겠죠? 자, 잠깐 멈춰놓고 교과서의 문제 3개를 푸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 3개의 당첨제비가 있어.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5개의 제비야. 그럼 5개는 당첨제비가 아닌 거야, 그지? 당첨제비가 아닌 거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아.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2개를 동시에 뽑아. 그랬을 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많이 쓰는데 적어도 1개가 당첨제비일 확률을 구해라. 적어도 1개가 당첨제비라는 건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면 뭐야? 당첨제비가 1개여도 되고 당첨제비가 2개여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사건을 안 써서 풀려면 당첨제비가 1개일 확률 더하기 당첨제비가 2개일 확률 하면 당연히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번이나 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적어도 당첨제비가 1개다라는 거에 반대는 뭐가 되겠어? 이제 당첨제비가 없다라는 거지, 그지? 내가 8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당첨제비가 없을, 당첨제비가 0개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C. 근데 당첨제비가 연계라는 거는 뭐야? 당첨제비가 아닌 거에서만 2개를 뽑자라는 거지. 그래야 당첨제비가 안 뽑히는 거잖아. 그래서 5C. 그래서 14분의 5가 답이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야? 당첨제비가 0개일 확률이 14분의 5라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당첨제비가 적어도 1개 이상일 확률. 따라서 1에서 빼야 됐다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사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 보기 1번이 14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찍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실수로. 그러니까 항상 여사건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하고 하면은 시험지에 1 빼기 네모 이렇게 써놔. 그러면 14분의 5가 나오면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 문제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문제 4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낸대. 뭐 3, 7, 뭐 1, 1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공이. 그랬을 때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2개의 공의 이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둘 다 짝수여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돼.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더하기 이렇게 될 확률을 하면은 답이 나와. 근데 귀찮다는 거야. 귀찮다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도 여사건으로 답을 한번 내봐야겠다. 그래서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다의 여사건은 뭐야?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 되겠지, 그지?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짝수가 아니다라는 건 홀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편한 이유는 뭐야?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둘 다 홀수인 경우 하나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깐 2개였는데 지금 1개니까 더 편하다는 거지. 자, 그럼 두 수의 곱이 홀수이다 라는 거.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0개 중에 2개 뽑는 거고, 두 수의 곱이 홀수려면 어때야 됐어? 둘 다 홀수여야 돼. 즉 1, 3, 5, 7, 9 5개의 홀수공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OC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9분의 2 라고 하면 안 돼요. 1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9분의 7 나오겠다. 자, 마지막. 3명의 학생이, 뭐 A, B, C라고 할까? 3명의 학생이 텃밭을 가꾼대, 텃밭을. 근데 임의로 하나의 요일을 택해서 뭐 A가 일요일, 뭐 B가 월요일, C가 수요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보니까 같은 요일 택해도 돼. A가 월요일, B도 월요일, C도 월요일 이렇게 해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자, 근데 적어도 두 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 그럼 얘도 적어도 두 명이 같은 요일을 택한다는 거는 두 명이 같은, 뭐 얘네 둘이어도 되고 얘네 둘이어도 되고 얘네 둘이 같은 요일을 택해도 되고 아니면 셋 다 같은 요일 택해도 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번거롭지 이런 걸 다 생각하기가.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적어도 두 명이 같은 요일을 택한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요일 택해도 되고 셋 다 같은 요일 택해도 돼.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다? 셋 다 다른 요일을 택한다가 여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요 확률을 구해서 모두 다른 요일을 택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모두 다른 요일을 택하고 싶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돼? 그지? 같은 요일을 택하든 다른 요일을 택하든 해도 되니까 A가 택할 수 있는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7개, B도 7개, C도 7개.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7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두 다른 요일을 택할 경우의 수는 어때? A가 뭔가 하나를 택하는 방법은 7가지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 자, 그럼 A가 먼저 택했다면은 A가 택한 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B는. 그치? 같은 요일을 택하지 않기로 했잖아. 자, C는 어때야 돼? A, B가 택한 거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 해야 돼. 따라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뭐가 되겠다? 3명이 다른 요일을 택할 경우의 수가 되겠다. 따라서 7이 약분되고 답은 49분의 30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그지? 아니야. 답이 49분의 30이 아니고 모든 다른 요일을 택할 확률이 49분의 30.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적어도 두 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은 1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라고. 1에서 빼는 거 항상 생각해 주세요. 제발. 시험에서 6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 1에서 안 빼가지고 틀린 사람 생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6건의 확률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조건부 확률,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